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요즘에 어떻게 수익률 괜찮으시죠? 네, 뭐 그냥 뭐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예, 뭐 그때 나와서 그때 갑자기 여쭤보셔가지고 네. 제가 수익률 말씀을 엉겹결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사람 일이 참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 예,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잠깐 고생을 예, 하셨다고요? 예, 잠깐 고생을 하고 예,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하는 구간에 네, 돌입을 했습니다. 네, 회복을 하셨다니까 참 다행인데 우리 부장님은 뭐 워낙에 운영하시는 거를 잘 하신다라는 소문을 익히 듣고 실질적으로 숫자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나스닥 지수 오르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다. 네네. 이 종목 물론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고 ETF를 통해서도 많이들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실 테지만 이번에 상승장에서는 왜 소수 종목만 올라갈까요? 오늘 그 얘기 나눠볼 예정이죠. 네, 맞아요. 네. 올해 미국 증시가, 예상 외로, 상승세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사실, 특정 종목과 섹터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특히나 뭐 다행히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빅테크들 위주로 좀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종목들을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소외를 당하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네. 다행히 이제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올해 내내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특정 섹터와 종목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네.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 네, 지수별로 보면 차별화가 사실은 꽤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S&P 500, 나스닥, 다우, 그리고 러셀 2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네,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사실 예상을 많이들 못했었는데 올 초에 QQQ 3배짜리 여러분 많이 사셨나요? 대단하네요, 정말. 네, 1월 달만 보면 다 같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리고 2월에는 다 같이 좀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약간 분수령이었습니다. 이때 뭐 은행 이슈가 나오면서 다 같이 빠지는 듯이 보이기는 했는데 결국 보면 조금 불안한 종목들에서 돈이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다 빅테크로 갔죠. 네. 그러면서 나스닥은 결국에는 이제 상승을 좀 해서 3월 달 잘 끝냈는데 4월 달에는 또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결국 나스닥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5월 달에 돌파를 해서 이제 뭐 거의 한 하락분의 50% 정도까지는 지금 되돌린 상황이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근데 S&P는 지금 아직 박스권에서 돌파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 다우나 러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까지 뭐 올해 초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별로 큰 차이를 느끼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지수 내에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칠해놨는데 이 기여도거든요. 그럼 보시면 기여도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네, 다우 지수의 그 최상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기여도가 이제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그나마 잘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S&P랑 나스닥에 다 포함되어 있죠. 네, 다 포함되어 있죠. 메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머지 마이너스를 상쇄해줘서 겨우겨우 이제 한 강보합 정도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고 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최상위 종목들이 다 올라갔죠.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더 크죠. S&P 500이 지금 10%까지는 안 올랐는데 10%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도 한 20% 중반 정도 올랐는데 이 기여도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 말인즉슨 S&P 6 정도는 올랐는데 S&P 494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는 아유, 얘기이기도 승리가 합니다. 아쉬웠다.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종목 차별화가 있었던 적이 뭐 몇 번 있었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는데
참 좀 쉽진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고 네.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조금 더 보여드리면 네. 이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메가캡 그로스 스톡이라고 하는 게 10개의 메가캡 종목들을 지수화 시킨 거고 나머지 490개 종목은 요 연한 파란색이에요. 네, 그 나머지 490개 종목을 지수화 시킨 게 네. 요 지금 요 추이인데 요 10개 종목이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 알파벳, 그 메타, 비자,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넷플릭스, 어도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원래부터 예전부터 사실 뭐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490개보다 아웃스탠딩 하기는 했는데 2022년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 네.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갭이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갭이 벌어졌는데 이때 벌어졌던 거는 결국에는 챗GPT 그 AI 관련된 네. 종목들이 다 이제 그 모멘텀으로 이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 490개 종목들은 보시면 거의 박스권이에요. 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빅테크 종목들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서 네, 괜찮기는 하겠지만 나름 뭐 고성장주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슬슬 몇몇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소수 종목에 약간 좀 더 쏠려 있고 네. 네, 나머지 좀 490개나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소외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가캡 그로스 스탁스 저 인덱스를 보여주시니까 생각나는 ETF가 있는데 제가 이제 MGK를 몇 년 전에 네. 사서 정말 그 종목이 2020년에 상승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빅테크 종목들 네네. 하락하면서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사니까 팔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묻어뒀는데 지금 그래서 생각나서 그 뱅가드 ETF 추이를 보니까 와, 이 ETF도 많이 올랐네요. 한 160달러 선에서 지금 216달러까지 올해 수익률만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다 탑10에 있으니까 네네. 대단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소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좀 과거에도 한번 있었다라고 하죠. 네네.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때가 그 70년대 이제 니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니프티 50. 네, 뭐죠? 한 50개 종목에 네. 완전 집중돼가지고 어. 그 종목만 이제 엄청나게 오르고 나머지는 엄청 소외됐던 네.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1969년 그때부터 한 1972년, 3년 그때 동안에 거의 한 2, 3년 동안에 거의 불을 뿜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다는 거는 유지되고 있는 기업인 네, 거죠. 네. 뭐 유명한 기업들이죠. 뭐 코카콜라, G, 존슨앤존슨, P&G, 월마트, 질레트, 디즈니 막 이런 종목들이에요. 특징을 보니까 약간 필수 소비재격도 있고 이민 소비재격도 있고 네. 이렇게 좀 소비에 관련한 종목들이 많네요. 그쵸. 지금은 사실 안정적으로 캐시가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인데 이때는 캐시도 나오는데 성장도 성장까지. 꽤 빨리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 성장 우량주들이 강세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는다는 신조가 강해서 이때 바이앤홀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소형주들은 소외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요 그 그림을 보시면 요 연한 파란색이 니프티 피프티 그때 요 70년도부터 72년도 요 고점까지 이렇게 쭉 올랐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진한 파란색은 사실은 나스닥 2020년도의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소수 종목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쵸. 그치. 빅테크들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적자 보는 고성장주들, 맞아요. 네, 꿈을 파는 그런 기업들 막 10배씩 오르고 이랬잖아요. 그 외에도 나머지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니프티 피프티 장세에서는 50개 종목에 완전히 집중돼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약간 좀 더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종목들에 지금 이 자금들이 많이 이렇게 좀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니프티 피프티처럼 약간 소수 종목만 상승하는 장이 아닌가라는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네. 조금 더 살펴보면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익과 이제 멀티플의 함수인데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시도 나왔기 때문에 EPS도 오르기는 올랐어요. 하지만 이 주가의 드라이버의 메인은 멀티플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72년 동안 이제 가장 피크였잖아요. 이렇게 72년도까지 네. 올랐다가 쫙 빠졌기 때문에 72년도 PE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이 거의 한 20 언더였습니다. 한 18배, 19배 정도 됐었는데 나머지 요 종목들 이제 쭉 추이를 보시면 P가 다 30, 40, 50, 60, 뭐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배까지 올랐었는데 이 50개 종목의 이제 평균을 내보면 거의 한 40에서 50배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러면 S&P 500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뭐 사실 이익이 중요하기는 한데 네. 이때 당시에 특히 소수 종목에 집중됐을 때는 이제 이익 따위는 아니 이익 따위는 아니 이익보다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익보다 더. 그렇죠. 이익보다 더 이제 이익도 잘 냈지만. 깜짝 놀랐네요. 예. 예. 이익보다 이제 멀티플이 네. 멀티플 상승 주도로 결국에는 이 멀티플이라는 게 우리들의 이제 꿈과 희망과 기대감 전부 모든 게 다 지금 네. 투영이 돼가지고 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쨌든 주가 상승은 EPS도 EPS지만 그것보다도 더 밸류에이션 상승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좀 더 빠졌네요. 지금 네, 보니까. 네, 맞아요. 이때 뭐 인플레이션 네. 막 나오고 금리 인상하고 하면서 쫙 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오른 만큼 다시 엄청 하락은 했지만 네. 다시금 회복은 했다. 네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시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관련된 소수 종목에 일부 집중된 상승이 사실 이전에도 빅테크 종목 때 확 올랐다가 지었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1번, 2번, 3번 상승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이전 예, 차트와 굳이 맞아요. 비교를 해보자면. 네네. 1번, 네. 2번, 3번이 약간 상승인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리프티 피프티가 버블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막 정당화를 못할 정도의 사실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다 수익을 다 내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수익을 못 냈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그런 적자 고성장주들은 수익을 못 낸 종목들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90%, 80%, 90% 돼가지고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이익을 내는 종목들,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요번에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원래부터 탄탄한 종목들이었고 네. 이익을 계속 내고 있었고 그쵸. 밸류에이션도 높지만 엄청나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회복을 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뭐 기대 반 걱정 반 되는 구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시기가 혹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제 닷컴버블 때와 비슷한 상황이 좀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AI 쪽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네. 버블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이거 생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뭐 저 글로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이 자료는 그 미래셋의 이제 박광남 의원께서 위원께서 이제 그 좀 발간하신 자료 중에서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좀 발췌를 해 왔는데요. 닷컴버블 시절도 지금이랑 조금 비슷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종목에 완전히 집중돼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는데. 네. 이때 당시에 시스코는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거의 뭐 미래에 뭐 거의 시스코가 전체 뭐 시장 IT 시장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했었는데 이때 시스코 주가를 보면 결국 누가 드라이버였냐면 이때도 밸류에이션이 드라이버였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분명히 나기는 났을 텐데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깔리면서 막 IT가 막 확장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분명히 이익 매출 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기는 했겠지만 그것보다 꿈과 희망이 있는데 더
컸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전부 다 막 5년, 10년, 15년치 밸류에이션을 다 땡겨와가지고 네. 반영을 해야 되는데 EPS에는 반영을 못하니까 당연히 멀티플에 반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멀티플이 오르는 만큼 주가가 올랐는데 요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전에는 그 멀티플하고 주가랑 조금 막 같이 노는 듯한 느낌은 안 들다가 한 2021년, 2022년부터는 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올해 들어가지고는 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챗 GPT를 포함한 AI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좀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출도 많이 나고 네. 이익도 많이 나기는 할 텐데 생각보다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막 당장 내년에 뭔가 막 벌어질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쵸. 시야를 좀 멀리 봐야 된다. 어, 실적이 매출에 찍히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사회에 이제 쫙 퍼지는 그 시간 네. 그리고 이게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반영되는 그 시차 그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다가올 것 같기는 한데 네.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 뭐 항상 그랬었잖아요. 뭐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때도 뭐 적자 고성장 그 종목들이 꿈과 희망을 팔기는 했는데 결국 아직도 사실 실현 못하는 종목들이 뭐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지금 그 멀티플로 좀 땡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사실 버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우려 반 기대 반 갖고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AI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쫙 끌어올린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멀티플이 상승을 하다가 보통은 많이 꺾이는 꺾이거든요. 순간. 근데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EPS가 받쳐줘야 돼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까? 네,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찍히는 게 보여줘야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만 멀티플의 상승을 정당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조금씩이더라도 이익단이 올라가야 된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피스를 포함한 모든 그 제품들에 챗 GPT를 전부 다 그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 365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쓰는 거는 한 12만 원 정도 1년에 이제 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챗 GPT를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 분명히 이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2만 원인데 챗 GPT에 포함하면 한 18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쓰실 거예요? 네, 전 쓸 거예요. 뭐 30% 정도 오르는 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전 충분히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 정도 매출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익단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더 많이 플러스가 될 텐데 개인 단위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은 아마 대부분 다 쓸 겁니다.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좀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 쓸 텐데 아실 테지만 기업단의 마이크로소프트 비용은 훨씬 더 비싸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메인이니까 그렇게 되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멀티플을 더 많이 줘도 사실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매출과 이익단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AI와 AI가 아닌 종목들의 갭이 지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였을 때 펀드를 운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벤치마크가 있어요. 근데 벤치마크를 시장의 최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면 이거 벤치마크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는 순간에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못 따라갈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지수는 오르고 AI 종목들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별로 안 오르고 계속 시장과 갭이 이렇게 벌어지면 근데 이 종목들이 또 이익도 나고 매출도 계속 나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데 있던 이 자금들이 이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붙게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그쵸. 그런 종목들이니까. 그러면 계속 버블이 이제 양산이 되면 이 AI와 BAI 종목들이 더 이렇게 갭이
벌어질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은 고민을 진짜 해야 되는 시점이네요. 지금까지도 물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AI가 촉발한 관련된 기업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보였지만 앞으로도 뭐 EPS 증가가 눈에 보인다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계속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 아니다 여기 지금 약간 불안한데 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불안하다고 생각을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오르다 말았잖아요. 메타버스는 사실 같이 그냥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올라간 거지 실적에 막 그렇다고 관련해서 맞아요. 막 찍히지 않잖아요. 네, 메타버스는 숫자가 찍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오르다 말았던 건데, AI가 지금 숫자가 찍힐지 안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찍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향후에? 네, 실제로 뭐, 엔비디아도 H100이나 A100이나 이제 그 반도체들을 이제 많이 팔고 있고 네.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리고 다른 반도체들 그리고 다른 약간 그 비즈니스 모델을 AI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게 눈에 보이면 아마 멀티플 지금 뭐 한 70배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전에 아마 가장 높았을 때가 뭐 한 80배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거를 돌파하는 게 그렇게 뭐 무리한 상황인가? 라는 생각은 사실 들기는 오히려 합니다. 멈춰 있는 그러면 메타를 봐라. 아니요. 뭐 그런 엔비디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결론은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매출과 이익 단에서 실제로 숫자가 찍히면 매출과 이익 EPS도 올라가고 멀티플도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생각보다 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MGK 더 사야 되나 고민을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수 종목이 달려갔지만 어쨌든 그들 종목의 상승의 배경에는 실적이 있었고요. 또 가장 미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AI라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결국에는 실적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EPS 주의 실적 추이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